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하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 아닐 테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을까요?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국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마련해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의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인용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의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서점에 볼 수 있는 여러 환경영향 평가 관련 서적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찾아보니 21세기 전, 그러니까 1990년도에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또 그 자료를 인용하고 재인용하고 한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 예전 자료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국가에서 연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인용한 자료를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2008년 발간한 외국의 환경영향 평가 법령 및 제도 조사 분석 연구라는 그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의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았고 각국의 환경영향 평가 법령이 번역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2015년에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이렇게 무려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네요.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개발 부처, 국토부라든가 산업부 등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인상 깊은 점은 환경영향 평가 중 전략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과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록 5년 전의 자료지만 공식적으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조사된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서 1970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된 법은 네파라고 부르는 국가환경정책법과 국가환경정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CEQ, 번역하면 환경품질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CEQ 규정을 찾아보니 2020년 7월 개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법이 개정되어서 뭘 할 때는 꼭 최근의 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CEQ 규정에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등 각 주마다 별도의 환경정책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조지아주, 하와이, 인디아나 등 미국의 각 주 단위로 환경정책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시법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의 법령은 세계 법제정보센터라는 곳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을 검색할 수 있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대해서 연역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의 번역본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환경영향 평가 대상 여부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거죠. 다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목록으로 정해진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데 이것을 범주적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절차가 해당 계획이나 사업이 범주적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ATX는 Categorical Exclusion의 약자이며 범주적 제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범주적 제외에 해당되면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범주적 제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EA는 Environmental Assessment 약자이며 환경평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환경평가는 미국의 환경부인 EPA에서 실시합니다. 환경평가 결과 환경영향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EPA에서 FANC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대중에게 30일간 공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당한 환경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EIS는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약자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크리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대상, 계획이나 사업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모든 계획이나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 범주적 제외에 해당되는 계획이나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주적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EA라고 부르는 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환경영향이 없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A 절차를 거쳐서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환경영향 평가 제도 중에 또 다른 특이한 점으로 히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단계별 접근 제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시 반복적인 언급과 조사를 방지하고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단계에서 행해진 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사업을 하기 전에 수립하는 A라는 상위 계획이 있을 경우에 B라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의 상위 계획인 A에서 행해진 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1985년에 채택되고 1988년에 발효된 특정의 공공 및 민간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유럽 공동체 이사회 지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기네요. 이후에 2001년에 유럽 지침인 EU SEA 디렉티브가 마련되었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일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생소한 영어가 나왔죠? 여기서 디렉티브라는 것은 지침서라는 건데요. 법적 구성력이 있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연합 법원의 강제 조정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SEA 디렉티브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회원국 내에서 자체의 법 체계로 전환되고 해당 국가의 SEA 대상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입니다. 유럽연합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과 해당 국가가 미리 설정한 범위나 기준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지 결정하는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정해놓은 사업만 평가를 받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스크리닝을 통해서 결정하는 미국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스크리닝을 통해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환경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처 협의 및 인접국 간 협의를 합니다.
이때 인접국간협의란 해당 계획이나 사업이 한 개 이상의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환경보고서를 해당 국가에 보내서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환경보고서와 인접국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의 경우에는 채택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가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죠. 미국과 유럽연합의 환경협회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한 환경협회가 제도에 대해서도 비교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할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와 제도의 체계가 달라서 정확히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평가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반편이 끝나면 별도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시작되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